지난번에 올린 영상을 잠깐 쉬고 이번에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투자에 관한 얘기예요. 투자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투자하면 돈을 생각하기 쉽죠. 돈, 경제 뭐 이런 거, 복리, 이득, 손실 이런 경제관념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하지 않았으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그냥 셀러리맨, 경제랑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하는 셀러리맨으로서의 관점에서 보는 투자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는 뭐 일반인, 학생, 주부, 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하고 삽니다. 어떤 투자를 하고 다니죠? 공부를 합니다, 일단은. 공부 투자죠. 교육비가 들기 때문이죠. 교육비. 막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해요. 학원을 다니고 학원비에 막 몇백만 원씩 쓰죠. 한 달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투자는 대부분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인풋을 넣는데 아웃풋이 얼마나 나오냐를 계산을 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돈을 엄청 쏟아 부었는데 한 푼도 못 벌어요. 막 돈을 쓰기만 해. 돈이 막 사라지기만 해. 그런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이제 학원을 다 끊어버리죠. 끊어버리고 대학 학비도 지잡대 갈 거면 네가 돈을 내고 다녀라. 나는 너한테 투자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뭐 자식을 투자 개념으로 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투자라고 보면 그게 맞는 거죠.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쓸데없는 데다가 힘을 써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어, 투자를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주식, 또 FX, 뭐 펀드 이런 걸 들 수 있고 뭐 가상화폐 이런 게 굉장히 많죠. 뭐 채권도 있고 뭐 복권도 하나의 투자일 수 있죠. 아주 확률이 낮은 게임이지만 또 빠친코나 갬블, 도박 다 투자예요. 왜냐면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딱 뭐 0.000000001%라도 있으면 그건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해요. 도박을 하고 돈을 따는 경험을 한번 하면 그거를 계속 돈을 딸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투자를 해서 다 잃죠. 다 잃음.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욕심이 많아가지고 도박을 해서 그런 걸까요? 주식 같은 걸 잘하는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단타 안 치고. 왜 장기 투자를 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욕심이 없어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는 걸까? 안전성을 최대로 추구한다는 말이죠. 저기 주부들 같은 사람들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안전성을 많이 추구를 합니다. 근데 가끔 도박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레버리지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따야겠다. 좀 위험성은 있겠지만 한번 모험을 해보고 싶다.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한 99%는 돈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자칭 경제 전문가, 뭐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돈을 받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돈 주고 고용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열심히 해줘요.
근데 경제 전문가나 펀드 매니저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냐? 이 사람들이 투자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내 돈을 누구한테 맡겨요. 이거는 한마디로 고양이를, 아니,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긴 거나 마찬가지. 진짜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저축을 하고 저금을 하는 게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축을 왜 하냐? 저금을 왜 하냐? 그거 한다고 돈이 올라가냐?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내야지. 계속 증가를 해야지. 성장을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멋모르고 투자에 뛰어들어요. 아, 그래. 돈을 그냥 가만히 묵혀두고 썩혀두는 거는 아까운 일이구나. 해서 뭔가 주식을 해보거나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제 전문가라는 놈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이제 어제 얘기했던 왜 세상에는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가라는 주제에서 자주 제가 했던 말이죠. 자기 책임. 이 경제 전문가나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은 절대 지들이 책임 안 져요. 절대 책임 안 져. 내가 투자해서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고 해요. 지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해놓고는 네가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다 잃어버린 건 네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네가 몰라서 그렇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투자 왜 했냐? 막 이런 식으로 해. 아니, 알지도 못하니까 너네들한테 맡긴 거지. 전문가가 왜 있어요? 전문가가. 내가 만약에 의학 전문가예요. 내가 의학 전문가야. 그럼 병원을 왜 가? 나는 내 몸에 나도 내 몸에 대해서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투자를 모르니까 이런 펀드 매니저나 FX 전문가한테 나는 잘 모르니까 일정 수수료를 줄 테니까 그 대신 내 돈은 좀 불려달라 부탁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 돈을 지들이 다 꿀꺽하고 먹튀합니다. 먹튀예요.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긴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공부가 부족하다. 네 책임이다. 그냥 나를 고객을 병신 만든. 그리고 지들 을이 아니라 지들이 갑이 돼요. 갑이 돼서 고객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참 이상한 그런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도박을 하지 말라고 하죠. 도박하지 마라. 도박할 거면 그냥 손 잘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투자가 있어요. 돈을 투자하는 주식 투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첫 번째 가장 처음에 얘기한 공부가 있죠. 공부. 자기계발. 운동. 이게 진짜 투자입니다. 이게 진짜 투자. 확실하게 인풋이 아웃풋으로 한 50%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내가 100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100시간 어치 레벨업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100시간 공부하면 그래도 어디서 본 게 있잖아요. 그러면 10시간 어치 정도는 레벨업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확실한 자기 투자라고 하는 거죠. 공부의 개념이라는 게 꼭 뭐 영어 수학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책을 읽거나 자기 개발을 한다든가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좀 마음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서적들을 읽고 인문학 책 같은 걸 읽거나 하다못해 뭐 성경책을 읽거나 하는 것도 충분히 자기 개발이 될 수 있어요. 공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적어도 이거는 도움은 돼요. 도움은 돼. 적어도. 근데 이제 도박, 주식, 펀드, 뭐 FX 이런 것들은 해가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왜 할까요? 왜 운동을 안 하고 자기 개발 안 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쉽거든요. 왜 쉽냐? 노력 안 해도 됨. 가만히 있어도 굴러감. 내가 운동은 내가 런닝머신에서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주식 이런 것들은 그냥 가만히 냅두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가 막 움직여요. 도박도 마찬가지고 생각 별로 안 하고 한 번 배워두면 생각 별로 안 하고 그냥 판단 그렇게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손가락만 깔딱깔딱 거리면 되잖아. 평생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굴러가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조마조마하고 신경 쓰이고 핸드폰 쳐다보면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몸에 해롭습니다. 굉장히 몸에 해로워요.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손절하는 게 좋아요. 자기가 진짜 뭐 자기 장래희망이 사기꾼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식, 도박, 펀드 해도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진 돈만으로는 자산을 불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해요.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뭐 이런 데만 돈을 넣죠. 이건 계속 상승하니까 옛날부터 계속 우상향 그래프 그리고 있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계속 오를 거겠죠. 추세를 보면 최근 뭐 2, 30년간 추세를 보면 계속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반례를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런 거에 지금은 사람이 한 번, 두 번 당해볼 때까지는 몰라요. 근데 10번, 20번 당해보면 이제 알잖아요. 저 새끼가 하는 말이 사기치는 건지 아니면 그래 이번만 한번 믿고 봐준다라고 봐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계속 똑같은 결과 나면 아 진짜 이건 진짜 아니구나라는 걸 본인이 알 수 있잖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공부를 해서 성과를 못 내고 학원 다니는데 투자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공부에 진짜 흥미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한테 안 맞거나 맞지 않는 일이거나. 근데 사람 누구나 다 재능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아닌 사람은 운동으로 길을 갈 수도 있고 옛날에는 인터넷 방송한다 그러면 그냥 백수 취급 받았어요. 미친놈 취급 받았죠. 근데 지금은 유튜버들 돈 잘 벌잖아요. 그런 사람들들. 옛날엔 게임한다 그러면 뭐 했어요? 부모님한테 등짝 맞았죠. 지금은 게임 잘해도 충분히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개발, 자기가 뭘 잘하는지 찾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찾는 게 도움이 되죠. 주식은 도박, 펀드 이런 거는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는 투자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그냥 등신인 거죠. 근데 공부나 취미 이런 거는 성과가 없어도 도움이 돼요. 인생이 윤택해집니다. 어떤 식이라도 도움이 돼요. 옛말에 도둑질 하는 거 빼고는 다 배워도 다 도움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도박은 배워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배우는 게 좋아요. 마치 그 담배 같은 거죠, 담배. 마약, 담배.
한 번 배우면 끊기 어려운 거. 누구나 다 하지만 몸에 좋지 않잖아요. 담배는. 사람들이 막 담배를 펴요.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핍니다. 근데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몸에 좋고 아주 담배 피니까 인생이 좀 나아지고 살림살이 좋아졌다고 얘기합니까?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죠. 이 투자를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옛날에는 부자들만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가난한 사람이 투자를 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찾아오냐? 부익부 빈익빈. 원래 돈이라는 거는 중력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그냥 끌어당기면 법칙 같은 게 있어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돈을 많이 벌어요. 없는 사람은 더 없어져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99개, 한 개 가진 사람 거 뺏어가지고 99개 가진 사람한테 준다. 없는 놈은 점점 없어지고 많은 놈은 점점 많아진다. 가난한 돈 없는 사람이 투자를 하면 이거는 진짜 자살 행위예요. 자살. 내가 돈이 없다. 난 거지다. 근데 이 돈을 어떻게든 불려보고 싶어서 난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 한강에 뛰어드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이런 도박판에서 돈 버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들이 돈을 벌어요. 그 사람들은 잃어도 돼. 용돈 그냥 응? 내가 한 달에 1억을 버는데 100만 원 정도는 그냥 버려도 된다. 어? 뭐 도박에 안 쓰면 유흥비로 그냥 나갈 건데 어차피 100만 원 정도는 뭐 버린다 치고 그냥 대충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잃어도 별로 타격이 없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0만 원 날라갔어. 그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사기를 그래서 저도 이런 걸로 사기를 좀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기당한 네가 병신. 그냥 자기 합리를 해요. 피해자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는 거죠. 피해자 2차 가해. 근데 이게 좋은 효과는 있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2차 가해까지 당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시는 저 판에 뛰어들지 않으리라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제 탈주선을 결심할 때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군국주의 같은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보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을 떠나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좀 낫긴 합니다. 그나마 나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자기가 뛰어들 수 있는 판이 있잖아요. 판을 바꿔야 돼요. 평소에 주식을 하던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 많이 잃었어요. 그러면 뭐 펀드를 해볼까? 뭐 비트코인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판 그냥 공부, 예술, 취미, 음악 이런 것들로 그냥 바꿔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거 하면 반드시 손해만 보죠. 반드시 손해봅니다.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그래서 뭔가 구원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찾고 싶다. 내 인생에 메시아가 필요하다. 내 인생에 왕자님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 절박한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고 이대로라면 난 계속
언젠간 굶어 죽겠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기죽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구하는 거는 나 자신이다. 그 누구도 나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은,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거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걸조차 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그 구걸이라도 한 거는 그것도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열심히 본인이 뭔가 한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는 당신 내 몸으로, 내 몸, 내 생각 이런 걸로 결과를 내야지 남의 생각, 남의 몸 이런 걸로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이미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스킬업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부가 투자 대비 성과가 정말 안 나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은 안 오르고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판을 한번 바꿔보시고 나이를 들면 살면 살수록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나이를 들면 뭔가 얻으려 하지 말고 잃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이미 충분히 많이 가졌어요. 우리들 노트북 가졌지, 컴퓨터 가졌지, 핸드폰 가졌지. 더 뭐가 필요해요? 그 이상 욕심입니다. 뭐 차를 바꾸고 싶다, 집을 사고 싶다. 이런 거 다 저는 욕심이라고 봅니다. 오늘 저녁 맛있게 먹고 어제 저녁 쌀밥 먹었으면 충분히 행복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한 삶을 누군가 뺏어간다면 그게 슬픈 거죠. 얻으려 하다가 잃어버립니다. 욕심을 부리고 뭔가 더 하다가 아주 패가망신의 길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잃지 않는 삶, 자기가 가진 걸 지키는 삶, 지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빼앗으려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사기꾼들. 이런 사람한테 속지 않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 속지만 않아도 여러분들은 지금 수입이 적을지 몰라도 충분히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다 뭐 김치녀들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돈이 없고 내가 별 볼일 없고 비루해도 이런 나를 좋아해줄 누군가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키는 삶,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절주절 말이 길어졌는데 죄송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